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1월 28일 인도의 위원 방송이 내보낸 특집 다큐멘터리 타이완 A Force for Good and the Spirit of Resilience입니다. 타이완의 선한 역량과 불굴의 정신이라는 제목처럼 타이완을 격찬하는 내용입니다. 훌륭한 전통 문화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고 소개했습니다. 농업 국가였던 타이완이 2020년 기준으로 세계 22위의 경제력을 지닌 나라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조업의 강국으로 굴기에 세계 랩탑의 주요 생산국이 됐고, 모든 전자제품과 카메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과 반도체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애플의 반도체를 공급하며 매년 20%씩 급성장하고 있는 TSMC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2021년 10월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폭스콘이 전기차 사업에도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콘이 세단, SUV, 버스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중공과 북미, 유럽에 진출하는 야심을 드러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플렉십 모델 E세단은 이탈리아 디자인 회사 피닌파리나와 협업을 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방송은 타이완의 경제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2020년 전염병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타이완만 3.1% 성장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은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특히 전자부품이 38.4% 성장한 것을 비롯해 오디오, 비디오, 기초 소재 등 여러 부문에서 고루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인도 간 무역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47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10월까지 통계로만 63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타이완과 정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5개국에 불과하지만 적극적인 외교로 175개국이 타이완 여권 소유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과 인도 간 우호 협력도 타이완의 방역물자 지원으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 공유의 바탕을 둔 두 나라는 상호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100여 개의 타이완 기업들이 인도의 전자, 건설, 화학, 정보통신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타이완은 인도에 22개 타이완 에듀케이션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타이완 에듀케이션 센터는 중공의 공자학원에 대항하는 타이완의 맨더린과 문화 보급기관입니다. 인도의 위원 방송은 특집 다큐를 통해 작지만 내실 있는 경제강국 타이완이 자유민주주의의 선명한 기치로 중공의 전체주의에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가장 전도유망한 국가로 활기에 넘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타이완 A Force for Good and the Spirit of Resilience란 다큐멘터리의 주 인도 중공 대사관은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앵커는 타이완의 경제 발전 같은 객관적인 나라 소개에 대해 중공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왕샤오젠 주 인도 중공 대사는 인도 매체가 타이완 독립분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 대중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공 대사는 특히 이 방송이 주 인도 타이완 대표를 인터뷰한 데 대해서도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위원은 인도의 정론 매체로 중공이 아주 질색을 하는 언론사입니다. 사실 보도로 하는 이 방송은 중공 내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방어벽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은 2020년 4월 중공의 테스트킷이 불량품이라 인도에서 사용 금지됐다는 사실을 보도해 중공의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중공은 이에 대해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인도 의료기관이 판정한 건데도 주인도 중공대사관은 강한 유감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020년 10월 위원은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을 30분 동안 인터뷰했습니다. 이때 중공대사관은 5페이지 분량의 항의서안을 위원회에 보냈는데 거의 폭언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도 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위원 앵커는 초강대국이라는 중국이 외국의 방송인에게 불만이 있다고 이따위 서한을 쓸 시간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위원은 사실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판단해 보도하는 매체라 관영 매체만 존재하는 중공의 관리로서는 그럴만도 하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은 타이완 해협의 긴박한 상황을 끊임없이 보도해왔습니다. 2021년 10월 들어 중공의 전투기가 타이완 서남 공역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은 물론이고 가장 최근에는 발틱 3국의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완 총통과 만났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 중공이 남진해에서 벌이는 해적 행위와 인도 국경의 호전적인 태도도 보도했습니다. 위원 방송 앵커는 독립 언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공이 반발하는 점으로 볼 때 우리가 정론 보도를 하는 것으로 더 확신하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11월 29일 독일 학자 아드리안 젠츠는 중공중앙판공청의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자행되는 민족 멸절 정책은 시진핑과 리커창 등 최고 지도자의 내부 교시와 연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1년 9월 영국에 설립된 위구르 가족 법정이라는 기구가 입수한 것으로 학자인 아드리안 젠츠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문건은 317페이지 분량으로 2014년 중공 지도층의 지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4년 쿤밍에서 발생한 301 사건 이후 시진핑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시찰하면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고 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1대1로는 안정적인 국토 안전 환경이 필수적이라면서 이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끝까지 추적해 두들겨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은 또 모택동을 인용해 누가 우리의 적이고 우군인지 파악하는 것은 혁명의 중요한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또 원리주의적인 종교는 강력한 환각 약물로 이 때문에 무모하게 이른바 순교를 하는 자도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리커창과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인 위정성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 당석이 천추엔고의 담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리커창은 이 지역의 각족 인민들이 통일된 문자와 언어를 쓰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동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추엔과 당석이는 시진핑의 신장 치국 방략을 관찰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4가지를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근, 단대, 단련, 단원. 뿌리를 끊고 대를 끊고 연계를 끊고 기원을 끊어야 한다는 종족 멸절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위 직업학교 제도는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나토 대 러시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2022년 초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말들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팟 2021 훈련을 벌였을 때도 서방 세계가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결과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병력을 국경 근처에 보내는 것과 국경을 돌파하는 것은 별개고 교전을 벌이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흑해서 미군 폭격기가 국경 20km를 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군 폭격기가 사실상의 핵 투하 연습을 한 것으로 러시아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집단 자유를 명분으로 왜 동진을 획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이 임박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나토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모스크바까지 7분에서 10분, 극초음속 미사일일 경우 5분 거리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마하9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2022년 초에는 실전 배치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끊임없이 러시아 위협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동시에 대리인을 내서 우크라이나에서 쿠데타를 획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러시아 괴뢰들의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사일은 12월 1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쿠데타 모의 대화 내용에서 우크라이나의 최고 부호가 연루되어 있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젤렌스키가 언급한 우크라이나 부호는 금융과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는 SCM의 리낫 아흐메토프입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쿠데타설에 자기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분노를 느낀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젤렌스키가 의도하는 바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낫 아흐메토프는 우크라이나 시민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세금도 가장 많이 내고 있다. 고용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엉뚱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자유경제,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언론 검열과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우크라이나의 쿠데타 기도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은 이러한 상황을 즐기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트럼프의 러시아 커넥션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주장한 쿠데타설도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게이션, 한쪽 편의 주장일 뿐입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우크라이나 기업인이 오히려 젤렌스키 정권을 두고 전체주의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서방 주류 미디어의 내러티브는 아니면 말고식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